지금 장관 얘기인데 사진에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왔거든요. 근데 걸림돌 딱 한 사람 잡는다. 이거 누굴 걸림돌이라고 하고 잡겠다고 한 걸까요? 원희룡 장관 어제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거 아무리 들어도 선거가 연상되는 어떤 얘기일 거랍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희생한다. 근데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뭐 엎쳐버리겠다.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최근에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군이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 기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질문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정부에 참여해서 책임이 컸던 만큼 저는 당연히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설선수범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민경 전 최고위원 솔직하게 저 정도 얘기했으면 이거 계양을 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가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딱 한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묘사하면서 딱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설명도 해줘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누굽니까? 이재명.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딱 해서. 그러니까 저 발언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심상치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러면은 인천으로 가려나 보다라고 연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이 그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딱 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예. 직접 화법을 쓸 때도 있지만 예. 사실은 간접 화법을 쓸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라고 해석하지만 그 답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 해주고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뭐 명확한 답은 안 있잖아요. 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 국민들께 저 정도 했으면 예. 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양을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계양을의 99%간 얘기를 꺼내놓은 거다 지금. 네, 그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간다.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는 그 지점 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들은 한다고 어려운 거 봐요.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합니다. 약간 이런 예, 분위기거든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씀을 다 하셨네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러다가 만약에 인천 계양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면 안 갈 수도 있죠. 아니 만약에 거꾸로 원희룡 장관이 네. 장관직을 완전히 벗었어요. 근데 이제 출마해서 어딘가 출마하는데 그게 인천 계양을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닐 수 있을까요? 아닐 경우는 예.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는 경우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례대표로 간다던가. 그거는 아니면- 원희룡 장관 쪽이 아니라 그 상대편에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됐는데 국민들께 원희룡 장관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 지금 이제 어. 대권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기 예. 때문에 그거를 뭐 국회의원 지금 그거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실 건 아닌 것 계양을 같아요. 전후 얘기했으면 저거는 번복하기 어려운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강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박성준 의원님 일단 저게 계양으로 간다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일단은 제가 이제 들어보면 예. 정치인의 언어가 항상 보면 이제 메타포, 함축적 의미가 있는 건데 함의가 있는 건데 예, 이 단어를 희생을 썼잖아요. 예. 희생이 뭐냐? 자기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자기 예언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럼 그게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라고 하는 총선 건 자기 출마 때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용어를 낙선을- 대부분 정치인들이 잘 쓰지 않거든요. 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희생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희생 따라 솔선수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자기 예언을 한 거예요. 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는 곧
그거 자기 희생된다라는 얘기고 그건 뭐냐면 걸림돌이라는 또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 걸림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걸림돌에 얘기하는 넘어진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 예.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언어를 보면 그동안에 쭉 정치 행보한 걸 보면 언어 자체가 정리되지 않고 정제되지가 않더라고요. 돌출의 언어를 쓰던데 오늘도 지금 언어를 쓰는 걸 보면은 예. 쓰지 않아야 될 용어들을 너무 썼어요, 사실은요. 저게. 이게 자기는 불현듯 그냥 얘기한 건데 예. 실질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기 예언을 한 거고 예. 결국은 지금 어떤 의미를 자기가 강조하고자 저렇게 언어를 썼냐면 예. 나는 국회의원도 3선하고 제주지사 2번 하고 정치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토부 장관 하면서 충성서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울 양평고속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원안을 파행시켜가면서 예. 저렇게까지 국가 정책 사업을 망쳐놓고 도망가듯이 지금 와가지고 뭐냐. 이거 자기 탈출구를 이제 모색한 건데 그 탈출구는 뭐냐면 예. 희생이라는 카드를 좀 쓰게 된 건데 그 희생 카드를 썼을 때 결국 이제 희생 플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적 언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냐 이 얘기를 가신다는 제가 거잖아요.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것은 자기가 예. 이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대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불현듯 의미를 이제 담아서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자기의 정치적인 수순이 그대로 예. 되지는 않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예. 타겟팅 자체가 너무 섣불리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역시 원희룡 장관은 돌출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반박해도 왜냐하면 되는데? 예, 제가 왜냐하면 반박하세요. 아니 제가 반박을 해야죠. 예, 반박하세요, 일단.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여기서 희생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걸림돌이잖아요. 그럼 걸림돌을 붙잡아요. 예. 근데 사실 선거도 전쟁하고 똑같아서 기싸움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딴 데 못 가요. 옴짝달싹 못 해요. 그렇죠. 그 지역에 묶어놓는 거죠. 설사 거기서 개인인 원희룡 장관이 희생될 수는 있지만 예. 묻지만 뭐냐면 당과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의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 만약에 그 원희룡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붙으면 온 언론이 계속 거기만 그렇죠. 주목을 받겠죠. 주목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작은 움직임이 다 보도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뭐냐면 기싸움인데 대표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딴 데 가보지도 못해요. 예. 그럼 야 저기서 이재명 대표도 어렵겠구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희룡 장관은 과거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이상하게 싸우면 이겼어요.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자 다섯 네, 번서 그래서 다 정말 이겼다. 아니 신기해요. 예. 그러면 이번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요. 그런 게 있어요. 꼭 열심히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뭔가 그 알파가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예. 희생이라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그 해석하는 건 아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박성준 말씀드려요. 이렇게 드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보면은 설명하신 걸 좀 아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희생탈 되든 희생플라이든 아무튼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도전을 하려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떠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뭐냐면 이제 가정법을 예. 자꾸 쓰는 건데 정치는 이제 구도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구도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듯이 예. 제일 상징적인 의미의 어느 지역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가 선택에 따라서 이 구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인천 계양을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의 그 구도가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원희룡 장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인천 계양을 간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자기가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뭐. 그냥 이미 뭐냐면 이제 정치적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 플라이 할 수도 예, 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이미 돌출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변수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 하신 상황 변수라는 것이 예.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예. 반응을 저도 좀 보면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예. 예, 제가 한수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요. 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원희룡 장관이 그 계양을로 간다는 거에 예. 대해서 굉장히 찝찝하면서 뭔가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 쪽 분들에게 도발적 질문을 좀 하셨어요. 두렵냐고 지금. 딱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박성준 의원님. 정치에 어느 정도 선을 올라가잖아요. 두려움이 없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가 무너지는 것을
눈짓과 몸집에 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예. 싸움을 아까 왜 정미경 의원도 기세 싸움, 새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예. 기상, 기세, 기운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싸움을 이미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거 얘기 됐고. 아니, 최인영 변호사는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 이 얘기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주제 넘어갈까요, 제가? 그거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이 누굴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오. 그러니까 맨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대권을 바라보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걸림돌 한 사람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돌은 뭐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헌신, 희생 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도 이완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첫 키워드가 통합, 네. 두 번째가 헌신과 희생입니다. 예.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 얘기했던 배경 자체가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했던 것이고 희생이란 표현. 또 예. 희생은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어떤 그 역설 죽어야 사는 본인이 헌신해서 정말 희생하면은 오히려 대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설적 진리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예. 뭐 본인의 어떤 미래를 예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예언하는 그 너머를 예언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지금 종교 얘기하는데 지금 본듯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아까 어제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사실상 개항을 출마할 걸로 들리는 그 발언한 장소가요. 종교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살짝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제 이번 행사 오늘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희망 천재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신앙 간증을 기립박수로 오늘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저도 앞장서고 헌신하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뭐 간증,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쓰는 표현이죠. 간증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 자리가 정광훈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 정광훈 목사도 뭔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모임 자체가 정광훈 목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장관 쪽이고 개각 난 다음에 처음 찬 자리가 저기다. 근데 정광훈 목사와 함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나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왕년에 이랬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김원웅 회장도 그렇고 보니까 이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원희룡 장관 아까 기사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많은 질문 중에 어제 그 자리는 왜 가신 거예요?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상북도 우리 이철우 지사님 측에서 이제 경북 지역의 각 지역에서 그 장로연합회에서 모이는데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겁니다. 뭐 거기에 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뭐 자세히 잘 모르고 갔고요. 박찬호 교수님, 네. 논란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을까요? 뭐 실제로 모르고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지의 분위기 그리고 자기 뒤에 나올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는 거 알면서도 희생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광훈 목사 그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방금 보신 게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등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를 평상시라면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하고 같은 자리에 쓴다?
아마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섰어요. 그럼 여기에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어떤 전략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이 바뀌고 있다. 아까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은 지금 원희룡 장관의 최대 경쟁자가 누구냐 하면 한동훈 장관입니다.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 상황은 그 어떠냐? 경선, 본선 얘기하는 건 대선 그렇죠. 얘기하신 그러니까 거죠? 몸은 총선에 있지만 예. 눈은 대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 소위 로얄 로드를 걷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에서 당의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될지 선대위원장이 될지 뭐 지역구 네 맘대로 골라라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 본인은 희생을 얘기했어요. 컨셉 1, 희생입니다. 예. 컨셉 2, 보수의 적자 얘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두고 다투고 있는 건데 최대 경쟁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예.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려면 한동훈 장관은 아직 보수 컨셉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념적 색깔이 물론 보수이긴 하지만 예. 본격적으로 보수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기독교 어떤 보수 기독교 쪽에 예. 러브콜을 보냄으로 인해서 보수 적자 경쟁에서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지금 마치 뭐 개항을 뭐 이게 논란의 중심 같지만 예. 사실은 한동훈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컨셉이 예. 희생 컨셉과 보수 적자 컨셉. 요 두 가지를 오늘 경상북도 장로연합. 그러면 어제 갔던 그 행사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그렇죠. 간 거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지금 원희룡 장관은 예. 본인의 몸은 지금 총선 입은 개항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눈은 대선을 보면서 예. 한동훈과의 차별화 그리고 본인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가장 총선 국면에서 빛날 수 있고 대선 이후에 예. 자신의 입지를 올릴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게 맞겠죠. 최인정 변호사는 어제 저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 그리고 정광훈 목사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저기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광훈 목사가 올지 어떻게 압니까? 저기가 무슨 서울 강북입니까? 저기는 경상북도에 있는 기독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 장로님들이 모인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주최도 가운데 다리를 놓아준 것도 예.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쪽에 가는 걸 알고는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KTX 타고 끝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된 거다. 그렇죠. 어떻게 거꾸로 정광훈 목사가 있는 걸 아는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경광부회고 그것이야말로 앞뒤 아무런 맥락이 그래서 없는 본인은 것이죠. 몰랐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이것은 서울의 집회가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집회이고 속의 주체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우 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보면은 그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이용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가 무슨 뭐 불교 행사 아니잖아요. 예. 불교 행사라고 했다고 하면은 또 뭐 요즘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그 말씀을 나눴겠지만 기독교 행사고 간증하는 기독교 집회였기 때문에 예. 지금 용어 자체도 희생, 헌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보이고 예.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추후에 대통령에 나갔을 때 어떤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힘을 옆에 있는 분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 사안을 보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박성준 의원. 저는 좀 그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예. 정치인들 중에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정치적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꼭 요새를 가요, 요새. 그게 뭐냐면 요새요? 그 TK 요새를 찾아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 집회라고 하지만 저 현장을 봤을 때는 이제 정치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단체의 장로들 모임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찾아간 거고 저 장소에 정광훈 목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순수성을 잃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구구적인 어떤 색채가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인데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어떤 정치 행보를 했을 때 예. 저렇게 TK 지금 얘기했잖아요. 장관 그만두고 찾아간 곳이 TK 아닙니까? 대구 경북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요새 찾아가면 되겠어요? 뭐냐면 저는 미국의 정치 전략가 중에 딕 모리스라는 아주 그 최대의 전략가가 있는데
정치인의 성공 요인 또 실패 요인을 분석했더니 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분열, 극단, 무능이라는 거예요. 분열주의자, 그다음에 극단주의자,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무능력. 그런데 지금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저런 행보가 극단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뭐냐면 TK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요새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을 때만 대선 후보가 되고 정치적인 어떤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 정책 계산의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가는 건데 예. 첫 방문지로서의 저 모습이 과연 저는 큰 정치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저버린 거 아닌가. 예. 이미 저는 첫 행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한 일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정미경 되고요. 아니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권사이고 이 원희룡 장관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세요. 예. 그다음에 형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은 보통은 그 장로 연합회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막 경북 지역 장로 연합회, 예. 서울 지역 장로 연합회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연합회에서 사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모임을 갖고 지역별로 예.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그 간증자 강사로 원희룡 장관을 아마 초대해서 예, 초대를 받았다고 예, 그랬죠? 간 거죠. 그다음에 보통 초대를 할 때 이게 접촉면이 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의 이철우 지사가 이제 국민의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는 원희룡 장관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장로연합회 쪽에서 이제 부탁을 드렸을 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그럼 강사로 가지 거기에 누가 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가서 간증을 한 건데 그걸 뭐 정치 집회다, 예. 뭐 TK를 왜 갔냐 이런 게는 너무 과도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독교인들은 저런 걸 보고 그냥 간증 집회 가신 거구나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실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정치인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행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행선지를 어디로 가느냐가 정치인의 행보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첫 방문지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많은 지역 중에 TK를 갖고 종교단체고 그거 정가원 목사의 영향력 있는 집회를 갔을까? 이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는요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사실 간증을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누구한테 알리고 뭐 언론에 뭐 홍보하고 예.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부러 갔다. 왜 거길 갔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알겠습니다. 아니 그 기독교의 문제가 교회에 아니라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모르면 알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해할 거라고 봐요. 정미경 최고위나 신정 변호사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해할 만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나 여기 박성준 의원하고 이 박시환 교수님께서는 이거 정치적으로 뭔가 전략이 있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해석을 아주 다르게 해주셨어요. 초만 얘기할게요. 예. 이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원희룡 장관이 정치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종교 행사로만 그쳤다고 하면은 이 주제가 다뤄질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해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니 그 원희룡 예, 장관이 예. 지금 언론에서 그만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순수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왜 이 주제가 잡혔는지 가장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잡혔습니다. 누가 봐도 개항을로 간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소는 약간 부수적인데 토론이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